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조금 줄어든 1,2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령 기자, 어제 오후 9시까지 1,100명대 초반으로 집계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128명인데요.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227명이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90명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8명 등 수도권이 907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충북 37명, 대구 31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날의 경우 저녁 9시 이후 68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밤 12시까지 집계하면 1,200명대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도 시작됩니다. 오늘 공개되는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적용될 1단계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없애고 집합 금지로 묶어둔 업종도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고요. 3단계에서는 현재 8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도 없앨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흥업소와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 패스 도입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마련해 오늘 29일에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버스와 지하철에 적용됐던 평일 밤 10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말까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이 FDA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접종은 11월 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주 화요일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어 다음 주 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화이자가 공개한 어린이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예방 효과는 90%에 달했습니다. FDA는 이를 토대로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은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을 맞게 되는데 미국 정부는 보건당국 승인이 나오는 즉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It's entirely possible, if not very likely, that vaccines will be available for children from 5 to 11 within the first week or two of November. 접종 대상 어린이는 2,800만 명으로 미국 정부는 어린이들이 접종을 시작하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의무 접종 대상인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There is a plan, should these people not want to be vaccinated, towards education and counseling to get people the information they need so that they are feeling comfortable in getting vaccinated.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7만 명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오르지 않으면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을 마친 뒤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기로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제1공약이었던 신복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하자마자 직접 맞이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장에 앞서 또 한 번 악수한 두 사람은 후유증을 털어내려는 듯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지지자들을 달랬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몸을 낮추면서 하나의 팀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30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제2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약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이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도 곧 만나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오늘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모레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윤 후보는 개사과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축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부인을 겨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논란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해서. 하지만 윤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더 경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즉각 잘못한 게 없는데 트집 잡혔다는 거냐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유력 주자 간 가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개사과 사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홍준표 후보 쪽을 공격했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겨냥한 건데 홍 후보가 즉각 발끈했습니다.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지각 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홍 후보는 또 전두환 옹호 발언뿐 아니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등 윤 후보의 실언과 망언이 25건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엉뚱하게 날라들어온 후보가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이에 윤 후보 측도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맞는 수가 있다 같은 홍 후보의 과거 논란성 발언을 똑같이 25건 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선 막바지로 가면서 이른바 윤홍 난타전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둘 다 피장파장이라며 선수 교체를 호소했고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오늘 대전에서 충청권 합동 TV 토론을 갖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강 조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특혜의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700억 원 전달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짜신 건가요? 아니, 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최근 사자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보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동업자들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3억 5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의 역할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 좀 설명하셨는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 사퇴 이유, 그다음에 공고 낸 내용, 그거 하고 당초에 투자 심의할 때 내용이 틀리다 하는 부분.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조만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